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들 쓰는 상호, 이제 편안하게 많이 쓰는 상호가 이제 한자로 뜻을 나타내는 그런 상호들을 많이 쓰죠. 전통적으로 우리 내려오는 상호들도 많이 이제 이런 형식이고, 예, 그래서 우리 한글로 발음을 이제 쉽게 하면서도 그 한자가 가진 뜻을 적용시키는, 예, 그런 이제 한자 상호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 상호를 지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표기할 때도 좀 너무 획수가 많거나 복잡한 한자는 표기할 때도 좋지가 않고, 그 글자를 바로 쉽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편안하고 쉬운 한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한자의 뜻을 가지고 상호를 짓지만 어쨌든 불러서 발음상 음감이 좋은 이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말로 부를 때 어색하거나 그러면 좋지 않은 이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한자가 가진 뜻은 물론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들어서 바로 기억이 안 되는 너무 낯선 조합의 글자 이런 것들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의 뜻을 가지고 만든 이제 상호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삼성의 아파트 브랜드인 레미안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한자, 레자, 또 미, 안자를 들어서 각각 한자의 뜻을 표방하면서 이제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만든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각각의 레미안의 뜻을 취용을 하면서도 한자 없이 우리말로 그냥 레미안 읽을 때도 발음이 부드럽고, 예, 또 좀 이제 이런 딱딱한 한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한자 상호이면서도, 그래서 한자들의 뜻을 가지면서도 음감이 좋은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설빙이라는 상호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설빙이라는 상호도, 예, 이 한자를 보면 바로 이 업종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쉽게. 그래서 이제 빙수 디저트 카페인데요.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눈설자 얼음빙자를 쓰면서 이 업체의 업종을 표현을 하면서, 또 우리가 뭐 하는 가게다, 무엇 하는 저기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상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외에 한글로 설빙이라고 하는 발음도 부드럽고 괜찮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뜻도 잘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업종의 어떤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 이런 것들도 드러내면서, 예, 우리가 무엇 하는 곳입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예, 그런 이제 상호 장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순우리말로 된 상호들도 볼 수가 있죠. 순우리말로 된 상호들도 이제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예쁜 순우리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상호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좀 우리말이 가진 아름다운 신선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상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솔재지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오는 그런 이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프루지오처럼 좀 외래어 같으면서도 우리말의 이름으로 지은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이 편한 세상 이런 상호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말이면서도 느낌상 뜻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말 상호 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순우리말이라서 우리가 특별히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뜻을 가진 그런 순우리말을 가지고 상호로 적용한 예가 많고, 좀 이제 많아지는 추세죠. 예, 그래서 이제 떡카페라고 해서 표준 떡카페인데 이제 이름이 시루인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떡시루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떡을 찌는 시루에서 이름을 따와서 시루라고 한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우리 생활한복, 개량한복 전문점 질경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질경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자생하는 잡초 이름이에요. 이제 그 이름을 쓴 경우고 또 윤슬이란 이름도 있는데 이제 저 이름도 순우리말로 이렇게 잔물결에 이렇게 햇빛이나 달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을 이제 윤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이름으로 써서 쓴 경우고 또 이제 달보드레 이런 말은 우리 또 많이 좀 쓰기도 하죠. 달달하고 부드러운 거 달보드레 하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그 음료 카페의 이름으로 쓰고 있어서 그 음료 카페의 그 업종이나 이런 거하고 잘 맞고 표현하는 이미지도 잘 맞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나브로라는 우리 말도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식 전문점이나 또는 카페나 이런 데서 시나브로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안다미로라는 이름도 우리말로 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뭐가 가득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식 전문점에서 이 안다미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뜻하고 그 업종하고 잘 맞는 경우죠. 그리고 순우리말이라서 발음도 부드럽고 예쁜 이름이 되고요. 또 이제 너나들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너냐 나냐 하면서 터놓고 편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를 이제 너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 그 뜻을 차용을 해서 지금 그 인천에 있는 그 캠핑장이나 또 여러 가지 펜션들에서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는 이제 너나들이 하면 그 우리말에 나들이라는 말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연상이 돼서 저런 여행 관련한 업체에서 저 이름을 쓰고 있는 것도 이제 이 뜻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순 우리말이 가진 뜻과 그 업종과 잘 맞고 또 그 상호만 들어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발음이 돼서 좋은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호들을 우리가 지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호를 지을 때 이제 좀 고려해 볼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이제 그 상호를 가질 그 업체 규모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호를 쓸 업체가 어떤 그 개인 자영업자가 하는 조그만 점포인지 아니면 정말 직원이 막 몇백 명 되는 대규모의 기업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상호를 짓는 그 시각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의 업체라면 아무래도 그 사장님이 직접 일하고 사장님이 뛰고 사장님이 그 사장님의 운으로 가게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사업체의 대표의 사주를 봐서 그 사주하고 연결해서 장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개인의 이름 장명할 때 그 이름을 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해서 봐야 한다는 것처럼 이제 이 상호를 쓸 사람, 쓰는 대표자의 사주를 봐서 이제 장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막 직원도 굉장히 뭐 많고 몇백 명 되고 막 하는 그런 대규모의 업체라면 이 사업 대표자 사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장님이 혼자 다 뛰고 혼자 일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사장님의 역량은 더 적어진다 볼 수 있죠.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이제 그때도 물론 대표자의 사주는 좀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표자의 사주에서 직접적으로 뭘 끌어낸다기보다는 이제 그 큰 틀의 기업체 자체로 이제 보고 장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추구하는 이미지, 기업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게끔 그 장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떤 곳에 붙여질 상호인지 그 규모에 따라서 좀 시각을 달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이 하는 거의 자영업 하는 분이
이제 사장님이 직접 막 뛰어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의 상호일 때는 그 대표자의 그 사장님의 사주 운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주하고 연관해서 장명을 하고요. 그 장명을 하면서도 이제 그 업체가 업종이 뭐냐를 봐서 그 오행도 고려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업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행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제 좀 규모가 큰 업체의 상호를 지을 때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그 업체가 가진 오행적인 특성을 생각해서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규모가 큰 업체의 상호를 지을 때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종이 이제 뭐에 관련한 업종 그 업체냐를 봐서 기본적으로 그 업종이 그 업체가 잘 돌아가게끔 해준 오행 쪽으로 우리가 오행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선택되는 오행은 그 대표자의 사주에서 뽑은 오행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업체의 특성에서 나오는 오행을 고려할 때는 좀 이제 좀 규모가 큰 업체의 상호를 볼 때 이럴 때는 이제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섬유 재지나 나무 관련하면 목성이고 석유 자동차에 뭐 또 불을 쓰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 엔터테인먼트 또 놀이 뭐 오락 이런 쪽도 그런 쪽 이제 화에 속하고요. 토지 건설업이면 토겠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 관련 전기전자는 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에 해당하는 게 수산물 해운업 요렇게 또 이제 음료 먹는 거 음식 관련한 거 이런 것들도 또 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좀 그 규모가 있는 큰 업체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단순히 그 대표자의 사주에서만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가 뭘 주로 하는 데냐라는 그 특성과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이란 이름이면 그 발음 오행으로 보면 금이 되는데 이제 금의 특성은 앞에서 우리 정리해 봤듯이 전기전자나 금속이나 예, 이런 것들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품이나 최첨단 그런 우리 그 문명의 기계 이런 것들 그런 제품을 다루는 그런 업종과 잘 맞는 이름이죠. 삼성이란 이름은. 그리고 현대라는 이름은 이제 발음오행으로 하면 토화가 되는데요. 토는 이제 토지 건설이고 화는 자동차 관련한 그런 오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라는 이름은 이런 분야에 잘 맞는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우도 이제 표현하면 화토가 되니까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름이고요. LG는 이제 이니셜로 LG 쓰지만 이제 발음 우리가 LG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발음 오행으로는 그럴 경우에 이제 토에 관련한 거, 금에 관련한 사업하고 잘 맞는 이름이죠. 롯데도 저렇게 이제 영문으로 쓰고 하지만 한글 발음으로 롯데 하는 발음에서 이제 발음 오행 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통하고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음식 먹는 거를 수로 볼 수도 있는데 수는 아무래도 그 물 특성이 많은 음료 계통으로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그 불을 쓰는 요식업 또 그다음에 좀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화 계열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이제 이런 업종하고 잘 맞는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연결해 보면 또 각각의 기업들이 그 분야들을 또 주 종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름과 상호와 그 주된 업종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업, 그러니까 소규모의 기업은 소규모의 업체면 대표자의 사주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이고 이제 그런 기업체가 큰 기업체인 경우는 대표자의 사주에서 뽑을 게 아니고 아까처럼 그 업종의 특성을 보고 이제 그 오행을 골라야 되지만 그런 그 상호에서도 어쨌든
그 어쨌든 전체적인 그 주인 그러니까 대표하는 인물 대표자의 사주하고 그 상생이 되는 관계로 이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 됐든요. 규모에 따라서 물론 좀 달라지지만 그래서 항상 그 대표자의 사주를 보고 이제 참고해 가면서 하겠고 규모가 클수록 이제 그 대표자의 사주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지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장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규모가 작고 또 이제 그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그 운영에 개입을 많이 할 때, 그 운영의 영향력이 클 때는 그야말로 대표자의 사주가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그 뭐 병원 한의원, 뭐 김경희 한의원, 뭐 이강환 한의원 이런 식으로 뭐 김인수 치과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붙이는 그런 상호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이름의 주인공의 사주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대표자의 사주를 꼭 봐야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발음상 영문 이니셜로만 됐든 뭘로 됐든 어쨌든 모두 다 상호라는 것이 우리말로 발음이 돼서 우리말로 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음상 좋은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짓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외국어를 사용해서 하더라도 우리식의 발음의 그 느낌에 주의해야 된다는 점이 고려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나 회사명이나 어쨌든 좀 독특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흔하거나 너무 겹치는 상호명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같은 그 점포 가게 자리라도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그 앞에 쓰던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왕이면 이제 그 새로 들어오는 대표자의 사주에 맞게 새로운 이름으로 잘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개인의 이름 지을 때와는 다르게 상호나 상품명을 지을 때는 좀 더 다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 같은 맥락으로 따라오는 것은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고 그 이름을 쓸 당사자, 이름을 쓸 업체, 이름을 쓸 가게에 좋은 기운을 주는 이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강조되는 거는 이 부르는 발음상 좋은 이미지가 연상되는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는 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상호를 지을 때 이제 참고해서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